여러분들이 3차원 모델링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은 UCS라는 개념입니다. UCS. UCS는 Users Coordinate System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좌표 체계를 우리 유저들이 알아서 이제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CS는 뭘까? 그동안 주어진 CS는 이제 CAD의 세상에서는 그걸 이제 WCS라고 그래요. World Coordinate Syste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주어진 세상. 그런데 주어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들만의 또 다른 어떤 좌표 체계를 만든다? 그럼 그건 이제 UCS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일단 올빗으로 우리가 3차원으로 약간 바꿔놓고 난 다음에 한번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주어진 좌표 체계예요. X, Y, Z.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형들을 그린다. 자, 그러면 일단 2차원 도형은 무조건 XY 평면 위에만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3차원을 표현한다라고 그러지만, 자, 거기 있었던 2차원에 이렇게 우리가 높이를 주는 형태로만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물론 다른 어떤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3차원 형태의 우리가 단어를 써서 직접 그리는 명령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실린더 라고 그러면 원통이죠, 원통. 또는 원뿔, 콘이죠, 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뭐 웨지라는 것도 있었죠. 자, 웨지 정도가 조금 특별하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떤 느낌입니까? 사실은 뭐냐면 XY 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높이를 주는 형태의 그런 오브젝트들에 불과해요. 이렇게 오빗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자, 모든 것이 XY 평면 위에 얹혀있는 그런 관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에요. CAD가 원래부터 정해준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XY 평면으로만 올라갑니다. 2차원은 당연히 그렇고요. 3차원으로 그리는 것들도 바닥면은 항상 XY 평면에 올라가게 돼요. 그게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원리고 또 한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브젝트를 어떤 다른 평면 위에 올려놓고 싶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로 가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은, 자, 여기는 웨지의 한 사면이죠, 사면.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있는 사면이에요. XY 평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XY 평면은 X, Y. 자, 이거하고는 또 다른 사면이에요. 만약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뭐 그리고 싶다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글씨를 먼저 한번 써볼까요? 글씨 쓰는 명령문 여러분 안 배웠죠?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어. 뭘 치면 되겠습니까? 단어 자체가 어떤 그리는 명령문이 된다. 자, TEXT를 치시면 됩니다. 텍스트 치시고, 일단 요 사면으로 가가지고, 자, 텍스트 명령문은 처음에는 그 모서리의 위치를 정합니다. 맨 첫 글자에 요 위로 찍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냐? 높이는 대략 이 길이로 정해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늘리는 선이 있죠? 그 길이가 대략 이제 텍스트의 크기가 돼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각도라고 되어 있는데 각도를 주지 않고 0으로 그냥 놔둡시다. 엔터. 자, 그러고 나면은 크게 글자를 집어넣는 커서 창이 뜨는데요. 너무 크다. 그렇죠? 딱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케이프에서 나가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사면에다 글씨를 넣으려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올빗으로 쳐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역시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못 벗어났죠. 이 사면에 보이는 대로 적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전혀 컴퓨터는 이 사면을 인식을 못하네. 자, 이런 글자 말고 그럼 한번 여기다가 원을 한번 그려 놓자. 원을 그려 놓으려고 여기다가 이 면을 잡아서 이렇게 그렸어요. 올라간 것 같은데 역시 오빗을 쳐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이 사면을 인식할 방법이 없구나, 한마디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바 UCS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UCS를 좀 알기 위해서, UCS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Users Coordinate System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는 WCS가 주어져 있습니다. World Coordinate System이죠. 원래 CAD에서 주어져 있는 그런 좌표 체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면에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그러면은 처음 이 상태의 그대로는 그걸 실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UCS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UCS를 알기 전에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을 알아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뭐라고 그러냐면 DUCS라고 그래요. DUCS. D가 뭐냐? Dynamic UCS다. Dynamic Users Coordinate System.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우리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준다. 뭔가 약간 불안하긴 하죠.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걸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UCS. 그래서 다이나믹 UCS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최종 끝판왕으로 UCS 우리들만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보면 기능 탭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 보니까 처음 저는 보는 건데 기능 탭들을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쫙 눌러보면은 자 모든 기능 탭들이 다 나와. 복잡하죠. 여러분 CAD에서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배우고 넘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머리만 복잡하고 나중에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장담하건대 이 중에 여러분 한 3분의 2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써볼 일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랬거나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 이 탭 중에는요 그동안 여기 안 켜져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켜놔야 될 새로운 탭으로 다이나믹 UC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DUCS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아이콘이 너무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좌표 체계 위에 번개가 번쩍하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듯이 좌표 체계를 바꿔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켜놓으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콘과 관련해서 뭔가 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켜놓으면 얘가 꺼지기도 하고 뭔가 좀 단축키가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좀 뭔가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여기 있는 DUCS 탭을 일단 여러분들이 켜놔야 됩니다. 자, 켜놓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그럼 자 텍스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를 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면으로 다시 가봅시다. 가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 옵니다. 뭐냐? 전체 면이 갑자기 켜졌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네가 작업하려는 게 삐비빅 이 면인 것 같구나 라고 딱 벌써 이렇게 눈치를 챈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죠. 자, 그 상태에서 그럼 한 점을 찍고요, 높이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BABO. 자, 그리고 나서 나가봅시다. 그리고 오비스로 가봅시다. 글자가 너무 크긴 한데 됐죠? 그 사면으로 글자를 올려줬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서클을 한번 해봅시다.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중심을 여기다 두고 원을 그렸어요. 역시 오비스로 한번 돌려봅시다. 돌려보니까 역시 사면에 어떻게 됩니까? 원이 올라갔죠. 자 UCS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이렇게 컸네. UCS를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사면, 어떤 면, 사면이 아니라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이든 우리가 커서를 갖다 대는 순간에 네가 원하는 면이 이 면이니 라고 컴퓨터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오브젝트를 부여하면은 그 사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XY 평면이 아니라 컴퓨터가 정해준 사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좌표 체계를 다이나믹하게 변경을 해준 거죠. 자, 이런 사면뿐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자 서클을 또 치고요, 옆면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옆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자 원을 그렸죠. 그 다음에 오빗으로 돌려보면은 역시 옆면에 딱 가서 붙어 있죠. 다이나믹 UCS가 이렇게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면이면요 다이나믹 UCS를 이렇게 다 찾아서 알아서 컴퓨터가 면을 찾아줍니다.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 별 희한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볼까? 뭐 서클을 그려가 실린더를 쳐볼까요? 실린더를 치고 지금 이 면이 잡혀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원통을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보면은 전체 이 직육면체, 육면체의 탑 부분에 이제 올라가서 원통이 잡힌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OBS로 돌려보면은 각각의 면에서 새롭게 오브젝트들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업할 때 UCS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UCS가 뭐다? 기존에 있는 평면을 무시하고 내가 지금 커서를 갖다 놓은 새로운 면을 우리가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좌표 체계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DUCS다. DUCS.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쓸만할 때가 되게 많이 있겠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DUCS는요 굉장히 좀 바보스러운 기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잡한 작업할 때는 이 DUCS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엉뚱한 면으로 가서 우리 그림을 엉뚱하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DUCS를 여러분들이 넉넉히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UCS가 필요한 건데 왜 그런지 DUCS가 잘 작동 안 되는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UCS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기 전에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집 모양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런 집 모양. 자, 입체 형태로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집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붕 사면이 있는 그런 집을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붕 사면. 여러분 이거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그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 그동안 우리가 그리는 것들이 이렇게 지붕 마루라고 그러죠. 지붕 마루가 이렇게 쏙 솟아나온 그런 거 잘 안 해봤거든요. 그냥 박스 형태로 올라오는 거는 그리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지붕 마루가 솟아나온 건 그리기가 어렵다. 자,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쓰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이 바닥에다 어떻게 돼요? 집의 단면을 먼저 그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 높이를 줘요. 이렇게. 무슨 얘기지? 눈치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린 다음에 집을 눕힌 상태에서 그린 셈이 되죠.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그런 명령을 배워본 적은 없지만 그 집을 이렇게 엎드리게 해버리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집을 세워서 그린 다음에 엎드리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엎드리게 하는 그 명령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를 텐데 일단은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합시다. 저라면 이 대칭을 이용해서 아마 그릴 것 같아요. 대칭선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폴리라인 하시고 자 이렇게 여기서 수직 수평선 절반만 그린 겁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없앴습니다. 그래서 대칭선 집의 반쪽 선이 됐죠. 그래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미러 쓰려고 한다는 거. 미러를 써서 얘를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대칭이 되는 이 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주는 거예요. 자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서는 이제 용도 폐기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삭제. 자 집 모양이 됐죠. 집 모양이 됐고 이게 지붕 마루예요. 이게 기둥 높이.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대칭을 하다 보니까 얘하고 나머지 반쪽이 서로 다른 오브젝트야. 하나의 폴리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익스트루드가 하나의 볼륨이 되려면요 그 바탕이 되는 2차원이 항상 닫혀진 하나의 패곡선이어야 돼요. 닫혀진 하나의 폴리곤이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닫혀진 폴리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이 닫혀지지 않은 상태로 여기다 익스트루드를 주면요 메스가 아니라 껍데기만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궁금한 사람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껍데기만 생겨서 마치 계집처럼 돼버려요. 계집처럼 가운데가 텅텅 빈.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하나의 닫혀진 패곡선 폴리곤으로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자 폴리라인 에디팅을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선택하겠다. M을 쳐서 멀티플을 골라요.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이 끝나면 엔터. 쫙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해봤던 건 조인이었죠. 조인. 처음 것과 두 번째 거를 조인 시켜서 하나의 폴리곤으로 바꿔라.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엔터를 두 번 쳐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서 클릭하시면 이제는 하나로 선택되는 완벽하게 닫혀진 하나의 배곡선이 됐죠. 폴리곤이 됐죠. 투상도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투상도 3차원적으로 보이도록. 왜 그렇습니까? 여기다 높이를 주려는 거죠. 높이 익스트루드 치시고 자 고르고 위로 한 이 정도만 할까요? 이 정도?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집의 메스는 만들어졌어요. 다만 그런데 집이 태풍에 날아가 가지고 옆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세워놓으려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좀 엎드리게 하면 될 텐데, 요렇게 그렇게 엎드리게 하는 명령은 없을까라고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는데, 그동안 우리가 3차원에 대한 이런 명령을 아직 안 배워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는 가장 가까운 명령이 뭐였을까요? 2차원에 있어서 뭐였을까요? 로테이트죠. 로테이트. 로테이트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운데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어떤 오브젝트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거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테이트라는 건 뭐냐면요, XY 평면에서만 돌리는 거고, XY 평면에서 돌린다라는 건 바로 그 중심점이 뭡니까? 중심점이 Z축을 향하는 그런 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점에 꼽아놓은 Z축을 중심으로 얘가 돌아간다. 그게 로테이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하나의 축이 있어가지고 그 축을 중심으로 얘를 돌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제대로 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그럼 3차원 상에서 로테이트를 해줄 수 있는 명령문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 로테이트 3D. 로테이트 3D라고 치면 명령문이 있는 거 보이죠 지금? 그걸 딱 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브젝트 전체를 고릅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 부분은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쭉 나오는데, 앞만 봐도 3차원으로 회전할 만한 축을 너네들이 골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골라봐라. 그래서 축을 골라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회전하려면요, 여기가 이렇게 축이 생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한 축을 우리가 고르면요 어떻게 돼요? 이게 X건 뭐건 간에 어쨌든 한 축이라고 쳐봐요. 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요, 이 엄지손가락이 X의 방향, 플러스 방향을 말하고요, 그런 동안에 감겨있는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플러스 각도를 의미하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축으로 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90도만큼만 회전하면 되겠죠? 일단 여기를 축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90도만큼 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옵션 중에 뭐가 눈에 띄냐면요,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세요. 제가 볼 땐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투포인트라는 옵션만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투포인트. 자, 2를 쳐서 입력하면 투포인트 옵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암만 해도 느낌이 어떻게 됩니까? 암만 해도 느낌이 한 점을 찍고 나머지 한 점을 찍으면 그 두 점을 통과하는 축을 만들어 줄 것 같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를 돌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자,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찍습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미 여기다가 축을 하나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중심으로 몇 도를 돌리겠느냐라고 물어보네. 자, 손가락 방향으로 볼 때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시계의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냥 90도를 넣으면 되겠죠. 90도. 엔터. 어떻게 됩니까? XY 평면에 완벽하게 안착을 했죠. 단면이 일정한 이런 메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그릴 게 아니고 오히려 단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려서 높이를 준 다음에 로테이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거나 엎드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려는 본 게임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본 게임은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 사면이 있죠. 지붕 경사면. 여기도 하나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기와장 패턴을 넣으려고 그래. 자, 기와장 패턴을 넣고 이런 것들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해치라는 명령이 있었죠. 다만 해치라는 애들은 전체 그 해치를 넣을 만한 경계가 되는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게 직사각형인 것 같죠? 이게 직사각형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익스트루드로 그린 볼륨이기 때문에 볼륨의 모서리는 그 자체로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볼륨의 모서리는 그 자체로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선이 있는 걸로 보이죠? 걔는 근데 선이 아니야. 이게 하나의 사각형인 걸로 보이죠? 사각형이 아니야. 그래서 해치를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해치가 안 나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요 지분 경사를 따라서 여기를 하나의 폴리곤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뭐냐, 요 선을 따라가는 폴리곤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피해를 치시고, 자, 여기를 찍었어.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오고 그럽니다. 여기 뭐지? 잘 안되네. 여기가 왜 안 잡히지? 클릭. 이상한데. 여기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 클릭. 오, 이상해. 선이 삐딱해. 오비스로 그려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뭔 일이니? 왜 이러니?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요 점 찍은 다음에 요 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평면상에서만 그려지고 여기로 내려오질 않았죠. UCS가 찍혀져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일까? 다이나믹 UCS가 찍혀져 있었으면 얘가 처음부터 그걸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 경사면에 폴리곤을 따는 게 안 되네.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또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클이다 그러면은 서클 같은 경우는 해서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오비스로 돌려보면요, 서클은 또 그대로 위에 얹혀져요. 왜 안 되긴 뭐 이유 없죠. 캐드에서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설정이 이렇게는 안 되게 해놓은 거지, 한마디로. 이상하게, 그러니까 면 내부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DUCS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면 외곽을 따는 것들은 DUCS가 또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DUCS는 여러분들 믿을만한 게 못 돼요. 3D 페이스가 수백 개가 있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커서를 왔다 갔다 하면요, DUCS가 못 잡고 이걸 잡았다 저거 잡았다 막 헷갈리고 난리가 나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DUCS는 가장 간단한 도형일 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죠. WCS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DUCS.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을 수가 없다. 제 경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끝판왕 UCS로 가본다는 거예요. UCS. UCS는 Users Coordinate System.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좌표 체계를 다르게 만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서 좌표 체계를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각도를 바꾸거나 완전히 새롭게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자,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자, 요 사면을 우리가 알아주기 전에 먼저 한번 UCS를 쳐봅시다. 아, 컴퓨터가 여러 가지 옵션을 보여줍니다. 오리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딴 건 아니고, 여기 여러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이 옵션들 중에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편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없는 CAD도 가끔 히든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옵션 중에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옵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요, 3P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중요하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점을 찍어서 좌표 체계를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그러면 점이 몇 개나 필요합니까? 사실은 딱 3개면 돼요. 3개. 자, 보세요. 한 점을 찍어서 원점으로 하죠. 자, 또 다른 한 점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우리가 X축으로 하면 되겠죠. X. 또 다른 한 점을 찍어서 거기를 Y축으로 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Z축은 그냥 자동적으로 생기죠. 이렇게 갈 데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점 3개만 있으면 그걸로 우리가 X, Y, Z 좌표를 하나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3P의 의미예요. 맨 처음 찍는 점은 원점이 됩니다. 두 번째 찍는 점은 X축의 방향이 됩니다. 세 번째 찍는 점은 Y축의 방향성이 됩니다. Z는 알아서 그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생. 3P 옵션을 한번 우리가 넣어 보겠습니다. 자, 3P를 직접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럼 컴퓨터는 그래? 그럼 3개의 점을 네가 넣는 동안 나는 기다릴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일단 이 지붕 사면을 우리가 좌표 체계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 요 모서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X축의 한 점이니까 그걸 여기로 할게요. 그리고 그거랑 90도를 이루는 Y는 요쪽 모서리를 합시다. 클릭. 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있었던 WCS 어디 갔어? 없죠?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세히 보고 또 오비스로 돌려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좌표 체계가 아예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있던 게 여기 와가지고 또아리를 텄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스듬하게 아예 세상이 지붕에 얹혀버렸어. 한마디로. 우리가 아예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폐지하고 새롭게 지붕 위에다가 세상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는 모든 것들은 지붕을 따라서 곱게 얹히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폴리라인 해봅시다. 여기를 잡아도 안 잡아질 리가 없죠. 잡고 C 엔터. 자,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정확하게 닫힌 페곡선이 경사면을 따라 그려져 있는 게 보이죠. 해치를 치시고, 자, 해치에서 셀렉트를 치시고 앵글이라는 요 네모난 어떤 격자 패턴 한번 일단 간단하게 넣어 봅시다. 한 다음에 요 오브젝트를 잡아서 클릭 했죠? 물론 요 상태에서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겠지만 너무 무늬가 촘촘하니까 기와장 같은 어떤 느낌이 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해치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스케일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그림의 한 단위가 계속 유닛이 커져요. 그래서 뭐 한 6 정도로 해볼까? 6 정도로 해서 엔터.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번엔 이쪽 사면에다가 우리가 얹어보려고 그래. 그럼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UCS를 일단 쳐요. UCS를 친 다음에 일단은 원래 있었던 좌표 체계로 한번 돌아가 볼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밑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쭉 있지만 W를 치면은 월드로 들어가게 돼 있죠. 월드라는 건 뭐냐? WCS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W를 치고 엔터.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의 좌표 체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원래 마찬가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UCS 친 다음에 3P 치고요. 원점 그리고 X축 한 점, 그 다음에 Y축 한 점. 다른 쪽 사면에 세상에 올라가 버린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폴리곤 그립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 그리고 폴리곤이 완성된 걸 확인하고 해치 치시고, 자, 그리고 이 상태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UCS 치시고 월드로 돌립시다. 그리고 나서 오비스로 돌려봅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 사면에 정확하게 지붕의 벤털이 얹히게 됐죠.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원래부터 주어진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면이라든가 어떤 오브젝트의 평면 위에서 새롭게 작업하려고 할 때는 편하게는 DUCS를 쓰면 됩니다. DUCS. 때론 우리가 원하는 면을 잘 못 잡아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UCS를 쓰는 방법들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UCS는 어떻게 쓰느냐? UCS 치시고요.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옵션 말고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 3P 옵션을 쓰라.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 첫째, 원점. 둘째, X축상의 한 점. 셋째, Y축상의 한 점. 자, 그걸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면이든 간에 좌표 측의 기본점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붕 사면이라든가 비탈면이라든가 뭐 어디에라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